면접관이 당신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MBTI 유형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INFP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자리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네 글자로 이루어진 성격 테스트가 우리의 연애 상대부터 직장 선택, 나아가 사회적 자격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까요? 2026년 현재 데이트 앱에서는 MBTI 필터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구직 공고에서도 ESFJ 선호 같은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 구성이나 팀의 조합, 친구 관계마저도 MBTI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과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개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단순한 분류로서의 편리함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진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를 묻지 않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나이를 묻지 않고 MBTI를 물어보게 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10년 전인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들은 이랬습니다.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결혼은 하셨나요? 이 질문들은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이 사회적 위계 질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한 살의 나이 차이가 대화에서 경어를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학력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암시했습니다. 결혼 여부는 그 사람이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질서가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부상으로 인해 나이는 더 이상 사람을 정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40대이지만 여전히 싱글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속해 있어도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나이가 더 이상 권위의 척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분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MBTI입니다.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하나로 당신의 연애관 일처리 방식, 갈등 해결 능력, 친구가 될 가능성, 심지어 당신의 삶의 방향까지 즉각적으로 분류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극도의 경쟁 사회와 불안을 이해해야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세요. 수능 만점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2023년에는 전국에서 정확히 099명이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099명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정원은 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최고 수준의 학생들조차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당신의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인턴 경험, 동아리 활동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대학에서의 4년 동안 쌓인 이 모든 기록이 결국 한 장의 이력서로 압축됩니다. 직장 면접에서는 당신 앞에 000명의 경쟁자가 서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대학을 졸업했고 학점도 비슷하며 토익 점수도 900점대입니다. 자격증도 동일하고 인턴 경험도 풍부합니다. 당신을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팀과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경력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스펙도 비슷하다면 결국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4시간의 면접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MBTI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빠르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앱을 열어보세요. 수만 개의 프로필이 대기 중입니다. 당신은 평균 3초에서 5초 안에 누군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고 자기소개를 훑어봅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합니다. 좋아하는 것, 영화, 음악, 여행, 특기 수영, 악기 연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MBTI를 확인하게 됩니다. INFP네. 그러면 감정적이고 창의적이겠네. 3초 만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극도로 경쟁적이고 모두가 비슷하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은 불안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들과 뭐가 다른가? 왜 나는 떨어지는 건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러한 불안감이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하면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더 높은 학점을 받고, 더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하다 보니 다시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 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MBTI를 찾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오래된 문화를 살펴보면 점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점술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사주를 보러 갔고, 직장인들은 새해가 되면 1년의 운세를 봤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궁합을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이가 성공할까? 올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이 사람과 잘 맞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점술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나머지는 전부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성격과 운명, 그리고 올해의 운세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점술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MBTI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TI는 점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과학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점술은 당신의 운명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미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MBTI는 당신의 심리 선호도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이구나 하고 수긍합니다. 본질적으로 두 개념은 같습니다. 복잡한 인간을 간단한 코드로 분류하고 그 분류를 통해 당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MBTI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MBTI는 어떻게 우리를 네 가지 주요 축으로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은 외향형 E 대 내향형 I, 감각형 S 대 직관형 N, 사고형 T 대 감정형 F, 판단형 J 대 인식형 P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축의 조합으로 인해 총 16개의 독특한 성격 유형이 생겨납니다. 놀랍게도 이 16가지 유형은 모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INFP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이고 인식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INFP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INFP는 창의적이고 감정이 풍부하며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설명이 흔히 들리죠.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심지어 INFP를 더욱 세분화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INFP-T 유형이라면 더 민감하고 완벽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INFP-A 유형이라면 당신은 더 자신감이 넘치고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복잡한 당신의 정체성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듯한 감각을 줍니다. 이렇게 MBTI 유형으로 자신을 정의하면 더 이상 혼란 속에 있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INFP라는 명확한 틀에 속해 있으며 그 틀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BTI가 당신의 약점까지도 정당화해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MBTI가 책임 회피의 완벽한 도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또 늦었어. 미안해. 라고 말했을 때 왜 항상 늦어?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 난 인식형이거든. 시간관념이 약해. 어쩔 수 없어.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한국의 모든 회사, 가정, 친구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도 MBTI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라는 질문에 당신 MBTI가 뭐예요? 라고 묻고 ISFP예요. 라고 답하면 그럼 맞아. ISFP는 감정형이니까 어쩔 수 없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MBTI는 책임 회피의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당신의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그 정의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16개의 유형 중 하나로 태어났다면
그 유형으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실패도 MBTI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했어. 라는 말에 당신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INFP예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NFP는 실행력이 약해. 이론에 강하고 실행에 약해. 당연한 거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INFP는 다 이래. 라는 식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동시에 당신이 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MBTI가 가지는 심리적 역할입니다. 즉, 당신의 행동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이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MBTI가 어떻게 사회적 조화의 무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조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튀어나온 못은 맞는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는 다르거나 튀어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자신을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 앞에서는 한 가지 모습을 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취하며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합니다.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도 다른 모습을 취하며 직급이 올라가면 또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BTI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지 보겠습니다. MBTI는 당신을 정의하고 그 정의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준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어색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INTJ일 가능성이 큽니다. INTJ는 원래 따뜻하지 않다고 설명되니 당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특성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사교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향형입니다. 내향형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단점이 아니라 당신의 특성입니다. 당신이 결정을 잘 못 내립니까? 당신은 인식형입니다. 인식형은 결정을 미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설명 덕분에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수용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MBTI를 봐. 난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정체성이니까 이해해줘 라고 하면 상대방도 수긍하게 됩니다. 갈등이 개인의 책임에서 유형의 차이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이 상대방과 안 맞습니까? 당신은 ISFJ이고 상대방은 ESTP입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것뿐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경쟁적이고 위계적인 한국 사회에서 심리적 안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린 다르다고 인정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화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놀라운 사실은 기업들이 MBTI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당신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충분하게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FP 여성이 검색하는 상품과 ESTP 남성이 검색하는 상품은 다릅니다. INTJ가 클릭하는 광고와 ISFP가 클릭하는 광고도 다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MBTI를 추론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무엇을 클릭하는지, 어떤 페이지에 머무는지를 추적하면서 당신의 MBTI를 역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추천이 시작됩니다. INFP인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감성적인 상품을 좋아할 것입니다. 패션 뷰티, 감성 카페, 심리학 책, 미술 관련 상품 등이 예상됩니다. ESTP인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스릴 있는 경험을 찾을 것입니다. 자동차,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 명품 등이 예상됩니다. 당신이 어떤 MBTI인지 알면 당신이 무엇을 사고 언제 구매하고 얼마를 지불할지가 거의 확정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소비 데이터가 된 것입니다. 마케팅 회사들은 당신을 16가지로만 나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당신을 충분히 분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지금 이것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앱에 MBTI 필터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MBTI를 설정하고
원하는 상대의 MBTI 유형을 선택합니다. 앱은 자동으로 매칭합니다. 구인 채용 공고에도 MBTI 선호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팀은 ESFJ, ISFJ 유형을 선호합니다. INFP는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회사에서도 당신의 MBTI를 확인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MBTI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팀을 배치합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부서, 맞는 프로젝트, 맞는 팀원, 상품 추천도 직장 배치도 친구 찾기도 모두 MBTI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반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TI를 고려하지 않는 공간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MBTI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MBTI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형이 아닙니다. 이런 슬로건들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글자로 된 코드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동시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MBTI에 따라 살면 당신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INFP라고 정의되면 평생 INFP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없이 이미 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INFP입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외향적이고 때로는 내향적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이성적입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경험에 따라 성장합니다.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MBTI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네 글자로 된 성격 코드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세상.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도 쉽고 이해도 빠르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불안도 덜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렸습니다. MBTI 테스트는 3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평생 걸립니다. 당신은 진짜로 MBTI입니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INFP가 되고 싶어서 INFP입니까? 아니면 INFP가 되어야 해서 INFP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당신은 다시 불안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불안감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INFP인 동시에 ESTP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오늘은 감정적이고 내일은 이성적일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당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네 글자의 코드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 당신은 MBTI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